예, 홀로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힘드셨던 우리 송미경 씨 발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집값 예측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송희경이라고 합니다. 홀로 하셨답니다. 근데 네, 우선 저는 이제 전체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델을 평가해가지고 전처리 차이에 따라서 이제 모델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기본 모델을 테스트하면서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한지를 베이직한 단계에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래프들을 그려보면서 범주형과 수치형으로 나눠서 어떤 게 이제 이상치고 어떻게 전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산화 단계나 중복 제거, 결측치, 이상치 대체, 정규화, 이 변수 선택이나 차원 축소 같은 경우는 생략했고요. 데이터 요약과 파생 변수 같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링을 시작했는데 한 가지 모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튜닝도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앙상블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능평가 지표에 따라서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데이터 컬럼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쪽이 이제 카테고리컬 데이터이고 이쪽이 수치형 데이터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제 품질이나 개수의 경우에는 이제 카테고리컬로 분류를 하였고 연도나 면적 같은 경우에는 수치형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좀 상관관계가 높아 보이는 이 퀄리티 변수들의 평균치가 비슷하여서 이제 이 부분을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요약 변수로서 만들어서 사용하였고 이제 뭐 욕실이 연계라든지 이렇게 좀 이상하다 싶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들은 이제 이상치를 삭제하지 않고 대체해주는 방식으로 전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2200년이 넘어가는 주차장 설립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제거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보면 뭐 리모델링 했을 때 아마 비슷한 연도에 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2007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주차장 설립을 집 설립보다 먼저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전처리를 해줬습니다. 뭐 히트맵 같은 거는 이런 걸 이제 참조하면서 뭐 어떻게 파생 변수를 만들까, 요약 변수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했고요. 이렇게 뭐 이상치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연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캐터 플롯을 이용해서 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드를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이러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런 수치들을 이제 다 문자형 수치들을 이제 다 이산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라지 이어 빌트가 이어 빌트보다 더 이전인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다 바꾸어 주었고요. 뭐 욕실이 연계인 경우도 바꿔주고 리모델링 연도가 설립 연도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이상한 부분도 다 대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퀄리티가 비슷하기 때문에 요약 변수로서 생성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뭐 한 차당 면적이 얼마나 될지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분들이 코드 공유를 해주셔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전체 지상생활 면적에서 1층 면적을 빼서 뭐 2층이나 3층이 또 있을까 이거에 대해 변수를 추가해주고 그거에 대한 면적도 추가해 주었는데 확실히 하기 전보다는 점수가 더 정확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타겟이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모양이 있어서 이 경우에 이제 로그로 변환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타겟 값을 로그 변환해 주었고요. 나머지 연속형 변수들을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저도 뭣도 모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서 그냥 이렇게 쭉쭉쭉 이제 이걸 로그 값인데 이제 쭉쭉쭉 냈는데 이렇게 좀 점수가 이게 지금 진행 중인 대회라서 이제 마감일까지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수가 조금 처참하게 나왔는데요. 이제 프라이빗한 점수는 프라이빗하게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이제 1등 하신 분이 0.98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더 좋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이제 뭐 데이터 수집이나 뭐 전처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이제 더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알고리즘을 추가하고 뭐 튜닝도 추가하고 교차 검증이나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모두 추가해봤는데요. 우선 이제 그리드 설치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만 이제 보여드리는데 실제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 해봤고요. 이렇게 적절한 튜닝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하게 됐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PCA라고 해가지고 이제 변수를 이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을 이제 축약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얘는 제가 이제 다른 분 코드를 좀 참조했고요. 근데 이거는 하기 전이랑 후랑 얘가 차이가 크게 없어서 저는 이제 이걸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성능평가 지표 같은 경우는 기존의 MA에서 이제 이 대회에서 실제로 그 평가하는 지표로서 이걸 이제 나눠서 새로 만든 스코어로서 이제 평가를 진행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단지 이제 나이브하게 세 가지 모델이 있었으면 3으로 나눠서 이렇게 제출했는데요. 물론 안 나누기 전보다는 훨씬 결과가 좋았는데요. 그 다음엔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K-폴딩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아까 말씀 다른 분이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훨씬 더 저는 점수가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앙상블 기법을 좀 더 잘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라이브러리를 좀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상위권의 모델들을 추가한 상태로 다음으로 다시 교차 검증을 앙상블까지 이제 결합해서 해봤더니 아까 이제 0.097 어쩌고 저쩌고 해서 0.09 띵띵띵으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 변화가 전처리 후 그냥 일반 모델링 그리고 좀 진보된 모델링 이후에 바뀌었고 NP 이제 이그젠트 1 명령어를 이용해서 다시 요구된 그 타겟 값을 바꿔서 이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혼자 하시느라고 엄청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10분 쉬었다가요.